여러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준비금이 불과 몇 년 뒤면 고갈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내 노후는 안전할까? 라는 질문이 이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2026년에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비중증 비급여의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일부 의료비의 리스크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보험은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면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리뷰하다 정민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보험이 필요 없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텐데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만 있으면 병원비 부담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암, 뇌, 심장 같은 3대 진단비 정도만 보장되면 충분하지 않겠냐는 의견이었죠.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주장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만 믿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단순히 이 보험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의 이분법적 결론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현실과 5세대 실손보험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할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명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 모두가 의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만 꼽아도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찍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 이상은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병원비에 천장이 있다는 거죠. 이 제도가 환자들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체크해드린 부분의 금액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 이상,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대신 부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소득 수준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10개 분위로 나눠져서 각각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속한 소득 분위에 따라서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최대 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부담해야 되는 병원 비용에 천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인데요. 암, 뇌, 심장질환 같은 중증 질환이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같은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비의 90%에서 95%까지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중증질환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한 제도죠. 하지만 여기에도 빈틈이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와 전액 본인 부담금은 제외된다는 점이에요. 최근 병원비에서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아쉬운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에요. 이름 그대로 너무 큰 병원비 때문에 가게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비급여 항목의 일부분까지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보상 기준이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의외로 이 제도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미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았거나 다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모르고 받았다면 환수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국민건강보험도 참 든든하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들이 앞으로도 그대로 지속될 수 있느냐입니다.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약 8년 뒤에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조금 더 빠르게 5년 안에 준비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합니다. 가입자는 줄고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죠. 저출생과 고령화, 이 두 가지가 건강보험의 구조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준비금이 고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국민건강보험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추진 방향으로 3가지 정도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재정 운용 방식의 개선이에요. 국가 및 국민이 부담이 가능한 수준의 보험료율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재정운용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수입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가 더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 국민이용체계 및 의료보상체계 개선이에요. 중등도 등에 맞는 합리적 의료유행을 유도하고 수가제도 개편을 통해서 가치 기반 보상 강화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이 국민건강보험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합리적 의료공급 관리예요.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의 준비금이 고갈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축소되거나 어려워진다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거나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병원비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실손의료보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실손보험이 있죠.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까지 보장해서 국민의 사적 안전망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출시될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급여 부분부터 살펴보면 이번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0% 본인 부담이 유지됩니다. 문제는 통원인데요. 통원진료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병원별 최소 공제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차감된 후에 보상금액이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전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다음은 비급여 의료비예요. 이 실손보험의 핵심은 사실 비급여 보장인데 5세대 실손의료보험부터 이 비급여를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구분해서 보장의 차이가 생겼는데요. 먼저 중증 비급여는 예를 들어서 암, 심장,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 치료비는 기존 4세대 수준의 보장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추가로 상급 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연간 자기부담금 500만 원 한도가 새롭게 생깁니다. 이건 중증 치료에 있어서 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비중증 비급여를 볼게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실손보험 구조를 흔들었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4세대 실손보험과 5세대 비중증 특약 기준을 비교해보면 연간 보장 한도는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축소가 되고요. 자기부담률은 30%에서 50%로 올라가고 통원 역시 30% 혹은 3만 원 기준에서 50% 혹은 5만 원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작은 질환이나 치료에서는 오히려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게다가 미용, 성형은 물론이고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치료, 주사치료 등 많은 비급여 항목들이 보장 제외에 포함이 되었죠. 물론 5세대 실손보험의 출시로 좋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보장 제외 항목이 늘어나거나 자기부담금이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 같다는 건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은 준비금 고갈 위험으로 인해서 앞으로 혜택의 기준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손보험은 5세대 개편으로 인해서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축소되고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변경된 것처럼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됐다라고 하면 그 뒤에는 6세대, 7세대, 8세대까지도 출시가 될 수 있겠죠. 보장은 어떻게 변경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암, 뇌, 심장 같은 3대 질환은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만으로는 완벽하게 대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종합보험, 특히 진단비나 수술비, 치료비 특약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은 아니겠죠. 나이, 소득, 가족 구성,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보장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처럼 단순히 보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앞으로의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다룬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댓글 상단의 링크 통해서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